자, 여러분 어서 오세요. 오늘 문학산책 시간에는 정말이지 아주 묵직하고 강렬한 작품 하나를 들여다볼까 합니다. 1930년대 조선, 그 척박한 농촌과 무섭게 밀어닥치던 근대화가 어떻게 정면으로 꽝 충돌했는지 그 생생한 현장으로 가볼 텐데요. 바로 이호석 작가가 1933년에 발표한 단편소설 돼지입니다. 오랫소리가, 바닷소리가, 바퀴소리가. 자,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. 눈앞은 안 보이고 귀는 먹먹해지고 순간적으로 온몸의 감각이 확 마비돼 버릴 만큼 엄청난 굉음이 들립니다.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거대한 쇳덩어리가 진짜 여러분의 눈앞에서 아찔하게 휙 스쳐 지나가는 그 폭력적인 순간이죠. 대체 이 압도적이고 섬뜩한 감각은 어디서 튀어나온 걸까요? 자,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? 벼랑 끝에 몰린 농촌의 그 처절한 생존 본능, 그리고 도저히 멈출 기미가 없는 근대화라는 거대한 기계가 이렇게 정면으로 부딪히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? 이 핵심 질문을 머릿속에 딱 품고 우리 주인공 시기가 처한 기막힌 현실 속으로 훅 들어가 보겠습니다. 첫 번째 챕터입니다. 가혹한 농촌의 현실. 1930년대 우리 농민들을 짓눌렀던 그 숨 막히는 삶의 무게를 먼저 짚고 넘어가죠. 주인공 시기가 당장 마주한 이 숨 막히는 압박감부터 한번 볼까요? 사실 1930년대 농민들의 삶은요, 그야말로 얇디 얇은 살얼음판 위를 걷는 거랑 똑같았습니다. 당장 내야 할 제1기 세금 고지서는 코앞으로 훅 다가왔지, 식량은 바닥나서 처제로 밤작할 때까지는 진짜 손가락만 빨아야 할 판이죠. 게다가 이 세금을 제때 못 내면 면소 서기들이 들이닥쳐서 가족들 밥 해먹는 그 밥손마저 떼어가는 그야말로 벼랑 끝 상황이었습니다. 이 지독한 춘궁기에 생존이란 건 정말 단 1mm의 여유도 없는 잔혹한 현실, 바로 그 자체였던 거죠. 그래서 소설 속 이 짧은 문장이 참 가슴을 후벼 팝니다. 농가 일련의 생명선. 시기가 굳이 그 어린 암퇴지를 이끌고 종묘장, 그러니까 교배장까지 심리기를 땀 뻘뻘 흘리며 걸어간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. 여러분, 이 돼지는요,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귀여운 반려동물이 절대 아니에요. 세금 내고 남은 돈으로 가용돈 만들고 말 그대로 시기네 가족의 1년치 생활비를 통째로 책임지는 유일한 동아줄, 바로 그 생명선이었던 겁니다. 그럼 두 번째 챕터, 생명선으로서의 돼지, 그 이상의 의미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이 대목이 비극적인 아이러니를 정말 기막히게 보여주는데요. 사실 시기가 이 돼지를 얼마나 애지중지했냐 하면 자기 방 안 한 구석에 짚을 깔아 재우고 심지어 자기 밥그릇으로 물을 떠먹일 정도였어요. 짐승이 아프면 나무하러 가는 것도 포기하고 하루 종일 간호를 했죠. 그런데 막상 종묘장에 가니까 교배는 마음대로 안 되지, 거기에 있는 기수랑 농부들은 돼지가 너무 어리다며 낄낄대고 비웃지. 결국 시기는 그 엄청난 수치심을 견디지 못하고 진창 속에서 자기 집의 유일한 생명줄인 이 돼지를 무자비하게 패고 맙니다. 진짜 너무 뼈아프지 않나요? 화면에 보이는 이 50이라는 숫자, 이거 아주 무서운 숫자입니다. 시기가 교배비로 낸 50전을 뜻하는데요. 소설에서는 이걸 피돈 50전이라고 콕 집어 말합니다. 정말 피가 나도록 고생해서 번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냈는데 씨는 안 붙고 사람들은 비웃으니 시기의 그 미칠 듯한 불안감과 절박함, 그리고 좌절감이 얼마나 컸겠어요. 그러니까 짐승을 향한 아까 그 매질은요, 결국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가난과 공포가 완전히 팍 폭발해버린 거라고 볼 수 있죠. 이어서 세 번째 챕터, 분이라는 존재와 농촌의 엑소더스입니다. 당시 농촌 청년들이 품었던 도시로의 탈출이라는 환상을 살펴볼게요. 자, 이제 이야기의 또 다른 핵심, 시기의 마음을 흔드는 이웃집 처녀, 분이의 이야기를 해보죠. 어느 날 분이가 늙은 아버지 혼자 놔두고 마을에서 홀연히 사라져버립니다. 동네에는 뭐 청진으로 도망갔다느니, 서울로 떴다느니, 아니면 나남에서 버스 차장이 됐다느니 하는 온갖 뜬소문만 무성하죠. 근데 여러분, 분이의 증발은 그냥 한 사람의 일탈이 아닙니다.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끊어내고 화려한 근대 도시로 도망치고 싶어 했던 당시 수많은 농촌 청년들의 거대한 대탈출, 즉 역사적인 엑소더스를 상징적으로 쫙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.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 단어입니다. 노종자.
오늘날로 치면 임금 노동자나 공장 직공을 뜻하는데요. 시기가 끊임없이 머릿속으로 이 단어를 중얼거립니다. 아, 나도 이 비참하고 초라한 농사 때려치우고 도시로 도망쳐서 노종자가 돼볼까? 거기서 여직공이 된 분이를 딱 만나서 같이 살면 얼마나 재밌을까 하고 말이죠. 시기한테 이 공장 노동자의 삶은요, 가혹한 농촌 현실에서 자기를 구원해줄 아주 달콤하고 완벽한 도피처이자 일종의 판타지였던 겁니다. 자, 이제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인 마지막 챕터입니다. 근대화의 파괴적 힘, 그 철계 위에서 벌어지는 치명적인 충돌을 따라가 보시죠. 종묘장을 허탕치고 나온 시기는 남문시장에서 산 석유 한 병이랑 마른 명태를 덜렁덜렁 들고 끝없는 철로를 따라 걷습니다. 등 뒤로는 기차 소리가 아스라이 들려오는데 시기 머릿속은 온통 환상으로 꽉 차 있어요. 첫째, 시장에 가서 돼지를 팔아 노잣돈을 만들자. 둘째, 기차 타고 분위가 있는 공장으로 가서 우리 둘 다 노종자가 되어 행복하게 살자. 세금 걱정도 밥솥 뺏길 걱정도 없이 말이죠. 그런데 셋째, 이 화려한 근대의 환상에 완전히 눈이 먼 시기는 정작 무서운 속도로 등 뒤에서 돌진해오고 있는 진짜 근대화의 실체. 그러니까 거대한 기차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무작정 철길 위로 발을 내딛고 맙니다. 눈 보이지 않고 귀 들리지 않고 잠시간 전신이 죽고 감각이 없어졌다. 쾅! 바로 이 순간입니다, 여러분. 귀를 찢는 날카로운 소리에 번쩍 정신이 들고 쌩 하는 찬바람이 앞을 스치면서 굉음이 폭발하죠. 기차가 정말 1초도 안 되는 간발의 차이로 시기를 덮칠 뻔하고 지나쳐 간 겁니다. 우리는 이 문장을 통해서 거대한 근대의 쇳덩어리가 뿜어내는 공포와 그 엄청난 속도 앞에서 감각조차 상실해버리는 전통적 인간의 연약함을 진짜 살갗이 떨리게 목격하게 됩니다. 이 아찔하고 미칠 것 같은 혼돈의 시간이 훅 지나가고 그 자리에 부들부들 떨면서 진땀을 흘리는 시기의 뺨을 철로 건널목 망군이 아주 매섭게 쫙 하고 후려칩니다. 미친놈 아니냐는 호통소리에 겨우 정신을 차려보니까 한 팔에 들고 있던 석유병도 명태도 다 날아가고 없어요.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바른 손으로 꽉 쥐고 이끌고 오던 자기 목숨 같은 존재, 그 암퇴지가 말 그대로 허공으로 싹 증발해버린 겁니다. 자,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소름 돋게 주목해야 할 점은 이겁니다. 만약 기차에 치여 죽었다면 마땅히 철로 주변에 피 한 방울이라도 튀어있어야 정상이잖아요. 그런데 없어요. 아무 흔적도 없습니다. 완전히 깨끗하게 지워져 버린 거예요. 이건요, 근대 산업화라는 그 차가운 폭주기관차가 농가 일련의 생명선이었던 우리의 소박하고 전통적인 삶을 어떻게 그토록 무자비하고 완벽하게 단 한 줌의 흔적도 없이 밀어버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막힌 문학적 장치인 거죠. 거대한 굉음을 내며 모든 걸 앗아간 기차가 지나가고 텅 빈 철로 위에서 시기는 눈앞이 아득해지며 그 자리에 푹 쓰러질 것 같은 엄청난 허전함과 절망을 느낍니다.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이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네요. 눈이 멀 만큼 화려하고 귀가 먹먹할 만큼 요란하게 우리를 향해 돌진해오는 저 진보 그리고 근대화의 행진 속에서 과연 우리는 흔적도 없이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지워버리고 있는 걸까요? 이효석의 돼지가 던지는 이 서늘하고도 묵직한 충돌의 여운, 여러분도 꼭 한번 깊이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.